네, 약 3년 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인하된 금리가 우리 생활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현재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속에 성사된 회동, 하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일 경제 갈등은 어떻게 될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 안혜경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3년 1개월 만인데요. 당초 미국의 금리 결정 이후 8월에 결정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죠.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인하 메시지를 던진 만큼 굳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인하를 단행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시기가 앞당겨진 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한은은 오늘 기존보다 하향 조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했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면서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장 흐름 악화가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대되고 한다면은 우리 수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 한일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것이 경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림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서 예금과 적금 등 수신금리를 줄줄이 낮출 예정인데요. 다만 코픽스 지수 등과 연동이 돼 있는 대출금리 하락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예금과 적금의 매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시도 부진한 상황이라서 시중 자금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인하가 돼서 그 예상보다 좀 빠른 행보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확하게 3년 1개월 만에 금리를 다시 내렸죠. 네네.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우선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과거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적폐 차원에서 금리를 지나치게 내려서 그래서 이 나라를 혼란케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광풍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금리에 대해서 올려라라는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그런 정책 기조의 전환 그런 데서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번에 금리 인하는 금리를 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자꾸 꺼져가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이자율을 좀 내려서라도 좀 돈을 더 가져가라. 그래서 좀 기업들이 산업 생산에 앞장서 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부나 한국은행의 시각이 상당히 위기감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연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기준금리를 내렸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일각에서 추가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가능성도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
추가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놓은 그 거시경제 지표 자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2%로 낮추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원래 올 초에 2.6%를 예상했다가 예. 4월 달에 2.5%로 한 차례 낮췄거든요. 거기서 네. 또 낮췄는데 예. 한국은행이 한꺼번에 이렇게 금리를 0.3%포인트까지 낮춘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근래에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갑자기 꺼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지표는 오늘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네. 잠재 성장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경제 체력이에요. 저 잠재 성장률이 2.5에서 2.6%로 3년 전에 예상했던 것의 2.9%에서 이 또한 0.3%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런 거로 볼 때 이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하강하는 속도를 줄이기에는 현재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만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예. 적어도 금리 측면에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은 새 정부 들어서 2017년 11월 달 또 2018년 11월 달에 금리를 두 차례 올렸습니다. 0.25%에 두 차례 올렸기 때문에 0.50%로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현재 한 번 더 내리는 것이 맞고 예. 또 재계에서는 거기를 떠나서 한 번 더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네.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하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또한 경기가 부양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인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그 돈이 예. 생산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싼 금리로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어디다 쓰든지 간에 일단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현재의 이 0.25% 금리 인하가 일단 기업의 수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예. 또 투자를 촉진하는 데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재 과연 예.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금리 때문만이냐.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경제학자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론으로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처럼 앞이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가 좀 내려간다고 해서 돈을 더 꼬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에 예. 투자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라든지 또는 이 산업부에서 예. 투자 활성화로 또 늘어나는 돈이 투자로 갈 수 있는 이런 이 정책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앞으로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서 생활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뭐 네.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측면들 이것이 단번에 이게 될 것인가 그건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정책 기조가 예. 그동안 2, 3년간 금리 인상 쪽으로 계속 갔고 그렇죠. 또 금리 인상폭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해왔는데 네. 이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경제에 주는 임팩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좀 봐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16년인가 15년인가 네. 부동산이 급하게 올라가서 그게 그렇습니다. 10몇 년이죠? 15년으로 나오네요. 네. 15년에 금리 인하하고 나서 부동산 값이 뛰어가지고 네. 혹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네요. 예, 사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그 정권 시장에서 별명이 예. 이인하였습니다. 이인하. 자, 이나요? 이주열 총재 이번에 총재를 네.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박근혜 정부 때 할 때 무려 7번인가 계속 내렸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장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계속 내린 그 당시에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연속으로 7번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당시 경기도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예. 사실 부동산을 띄워서라도 네네. 경기를 활성화시켰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상당히 반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금리만 내렸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LTV, DTI 각종 규제도 다 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경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띄워서 경기를 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재테크하는 측면에서는 다 부동산으로 갔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재테크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띄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번에 예. 하는 정부의 한국은행의 0.25% 인하는 예.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상황이 다르다. 예, 꺼져가는 경기를 어떻게 하면 좀 살려보겠다. 또 일본이라는 변수도 생겼고 예.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부동산 투자 환경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와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예. 무려 14개를 내어놨습니다. 네네네. 지금 경제학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류 사회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촘촘히 지금 막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금리 0.25%를 내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예. 이것은 우려도 굉장히 과장된 우려다 이렇게 봅니다. 과한 우려다. 예, 일단 네. 부동산 부분은 그렇고 어쨌든 기준금리가 변화할 때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연쇄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네. 되는데 들어보니까 대출금리는 또 체감할 때 좀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세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하고 거래가 없고 예. 또 한국은행 자체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이 시중은행들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RP 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예. 자기들끼리 자금이 부족했거나 많았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그걸 목표 금리로 해가지고 낮추는데 결국은 그 0.25%만 낮추려면 한국은행이 돈을 더 푸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금리를 낮출 수가 있고 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다 해서 시중은행이 반드시 낮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거로 갑니다. 예. 그런데 대출금리에 관해서는 예. 이게 코픽스라고 해서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예. 이것이 대출금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예. 다들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네.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은 변동금리를 또 대출을 받아야죠. 예. 네네. 그런데 금리가 한두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금리 상황에 대한 예측이 예. 결국은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를 선택하는 예. 그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예.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국 중재 요청 시한 오늘입니다. 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이미 이거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차후의 상황을 저희가 좀 전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예. 또한 더불어서 추가 규제를 진짜 할 것인지 이 예. 부분입니다. 한일 경제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밤이 상당히 중대 분수령입니다. 사실 네. 오늘 밤은 일본이 노리고 노렸던 왔던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가 8개월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올 1월 달부터 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권 협상 제3조에 의거해서 협상을 하자. 한국 예. 정부 거절했습니다. 그럼 예. 두 번째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중재위를 구성하자. 양국 대표. 예. 그것도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위원회예요. 이 시한이 예. 오늘 밤으로 오늘 밤. 끝납니다.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모든 명분을 다 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예상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 이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상황이 예. 일본이 국제적으로 여론에 좀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이 비경제적인 문제를 경제로 가져와서 예. 국제적으로 WTO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이 청구권, 이 중재위원회가 안 된다 해서 내일 바로 제재를 때리게 될 경우에 예. 일본이 오히려 여론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화이트리스트, 캐치홀에 따른 화이트리스트의 그 입법 절차가 이달 말로 완비가 되거든요. 예. 그 카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네. 외교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 더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일본의 언론에 여러 나오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본의 규제 조치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오당 대표의 회동이 있고 그 안에서 이 조치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후에 또 발표문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요. 그 안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기면 좋겠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어떤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일본의 그 여론을 보면 일본 신문들을 매일 이렇게 지켜보면 일본의 상당수 언론이 한국의 여론이 분열이 돼 있고 예. 상당수 입장이 다르다. 그 대목을 노리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적어도 이 여당과 야당이 방법론은 많이 다르겠지만 예. 적어도 일본 정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제재 조치의 허구성에 예. 대해서 신랄하게 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에 예. 대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외교 무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만으로도 오늘 그 오당 대표 회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6시 이후에 아마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 6시 1분 정도 됐으니까요. 좀 기다려보고 단합된 대응으로 함께하자 뭐 이런 발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합의문 내용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나누고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네요.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